자, 이번에는 나머지 세법들을 좀 나누어 보든 어쨌든 한 번씩 쭉 점검해 보겠습니다. 101페이지의 부가가치세법 분야를 보겠습니다. 부가가치세에서 1번에 도시정비법, 매도청구 다 중요한 거 아니고 실내 도서 열람 용역이 면세로 열거돼 있고요. 그다음에 전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원래 전년도에 재화 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 개인이었죠. 8천만 원으로 바뀝니다. 8천만 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셔야 되고, 항상 이거는 시간을 한 1년 앞두고 바꾸니까 2024년 7월 1일 이후분부터 이렇게 됩니다.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사유가 확대됐다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시고요. 그다음에 넘어갑니다. 나머지들 크게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7번에 역시 똑같죠. 전자세금계산서가 8천만 원 이상이 개인이다. 똑같은 얘기 같고요. 넘기시고요. 그다음에 10번 애누리와 장려금 간의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도 매입세 공제를 허용합니다. 이건 참 회계랑도 관련이 있죠. 애누리라는 거는 이렇게 나중에 사후 금액을 수정해서 매출 애누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판매 장려금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안 끊거든요.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매출 애누리는 마이너스를 끊는데 서로 착각이 돼서 끊을 거 안 끊고 이런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장려금에 대해서 착오가 이루어져서 이거를 마이너스를 끊어도 서로 간에 이런 개념들을 세액 공제들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네요.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12번 유튜버들에 대해서 특히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영세율을 청구할 때 영세율 첨부 서류에 2번 이런 것들이 추가됐습니다. 하도 유튜버들이 세계적으로 많으니까 또 넘어가 주시고요. 14번 너무했죠. 간주 임대료 구할 때 당연히 정기예금 이자율이 2.9%. 그러니까 모든 이런 간주 임대료 정기예금 이자율 국세환급 가상이자는 2.9%로 바뀝니다. 근거법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라서 그렇고요.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세가 농업용 영세율 등 된다. 이런 것들. 4번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부가세가 기간이 있었어요. 면세인데 기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계속 면세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애기들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 어떻게 부가세를 붙여요? 지금 가뜩이나 애들을 안 낳는데 계속 면세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특별한 거 없겠고요. 없네요. 11번 외국인 관광객 숙박 영역도 부가세 내고 환급해 주실 거고요. 성형 의료 영역도 환급됩니다. 이래야 외국인들이 오거든요. 숙박 영역과 성형이 환급됩니다. 이런 말들입니다. 특별한 거 없네요. 부가가치세는 이 정도로 바뀌고요. 다음에 소득세법입니다. 소득세, 임대소득. 원래 우리가 1주택, 집이 하나여도 고가주택이나 2주택일 때 월세 같은 임대소득이 과세되는데 그게 기준시가가 이번에 9억이 다 12억으로 바뀌니까 기준시가가 12억이 넘어가는 집. 그러니까 집 하나라도 월세 주면 상당히 돈이 들어오죠. 그거는 소득세 내셔야 되거든요. 기준시가 12억으로 바꾸셨습니다. 그다음에 개인사업자가 이제 법인세에서 아시지만 업무 전용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. 업무 전용 보험을 안 들면 전액 다 부인되고 그러는데 개인 사업자는 차 한 대는 왜냐면 개인 사업자가 차 한 대로 집에서 쓰는데 강요한 법인차가 아니니까. 다만 개인 사업자가
차가 2대 이상이면 한 대 말고 그 2대 이상일 때는 업무 전용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. 안 들었을 때 이 그 관련 비용의 50%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데 이제부터는 100%를 다 부인하겠다. 100%를 다 부임한다. 오른쪽에 적용 시기가 2024년 내년부터입니다. 기간을 좀 줬고요. 양도소득에서 뭐 이런 거 아시죠?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했다. 그리고 이거를 바로 팔면 뭐 남편이 판 걸로 본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. 이런 거가 원래는요 5년 이내 증여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이거를 10년으로 다 늘렸습니다. 10년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. 이런 것들이 10년으로 바뀌었고요. 간이과세자 조문이준 정비됐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115페이지에 6번이 아까랑 다르죠. 비슷하면서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건 아까 조문이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면은 이 조문입니다. 어떤 건 양도세 어떤 건 증여세 그렇습니다.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. 그 다음에 7번에 이 소득세에서도 양도소득세의 시가를 구하거든요. 그래서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상장 주식의 평가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요놈을 상승법으로 일치시켰다라더라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또 이번에 뭐 상당수 2년을 3년으로 바꾼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양도한다 3년이다. 그러니까 3년 안에 집을 이사하면 옛날 집을 3년 안에 팔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건 꽤 나중에 중요하지요. 어떤 이렇게 뭐 2년간 면제 뭐 거주해야 된다 이런 이런 규정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. 아주 싸게 5% 이하로 되는 그런 상생 임대주택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. 그다음에 넘기셔서 자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없겠네요. 자 12번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? 이게 2주택자들이 현재 지금 집을 팔면 자 엄청난 중과세가 되거든요. 기본소득세율에 뭐 중과세율이 붙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해주는데 기억나시죠, 그죠? 작년에 2주택자들 집 좀 파세요라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5월 9일자 발표에서 뭐라고 그래요? 집이 2개 이상이어도 올해 5월 9일까지 팔면 세율을 중과하지 않겠다. 그다음에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정말 파격적인 거죠. 그래서 이게 아직은 영향이 또 집값이 계속 하락하니까 내년 1년 더 연장했어요. 2024년 5월 9일까지 팔면 일단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돼. 이러면 중과를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 그렇죠? 이런 걸 안 하겠다. 꽤 유리한 제도가 아직도 내년까지 연장이 됩니다. 연장이 되고요. 13번은 어떻게 말할 말이 없네요. 그렇죠, 여러분요?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. 이게 우리가 상장법인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대주주는 당연히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. 그러니까 소액주주일 때는 양도세를 안 내죠. 그래서 그게 앞으로 2년 후에 금투세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세금을 낼 건데 아직은 금투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상장법인 주식을 사는 사람은 내가 대주주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연말로 판단해요. 12월 말에 내가 그럼 박스 보시면 자 원래 상장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, 그죠? 코스피는 1%. 코스닥은 2%, 코넥스 모르셔도 되고요. 그러니까 이건 그죠? 그러니까 또는이에요. 내가 지분율이 1%, 2%. 근데 코스피 1%, 코스닥 2%가 얼마나 큰 금액인데 이건 대주주가 당연한 거고요.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은 1%, 2%가 아니라 보유 금액으로 따져요. 연말에 이 종가 기준으로 내가 10억을 가졌냐 안 가졌냐. 그러니까 법이 10억이 넘어가면 나는 대주주라서 잔년도 말로 이걸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서 그러니까 연말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요 10억 원 밑으로 돌리려고 다
팔아서 이게 연말에 주가가 밀려요. 요 10억이 안 되려고 판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문제가 이 10억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배우자, 엄마, 아빠, 아들, 딸이 갖고 있는 걸 합산해서 10억을 따지니까 얼마나 많아요.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건 엄청난 겁니다. 밑에 여러분, 자, 내가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냐, 나랑 배우자, 엄마, 아빠, 아들, 딸 합쳐서 우리 회사에 내가 주식이 제일 많아, 이런 분은 딱 한쪽밖에 없잖아요. 정말 최대 주주. 이런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엄마, 아빠, 배우자, 아들, 딸 걸 안 합쳐요. 내 걸로만 10억을 따집니다. 이건 그래서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. 최대 주주가.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해서 원래 이런 소득세법 시행령들은 2023년 2월 28일 날 공포됐는데 요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요 놈은 작년 12월 말에 공포됐어요. 시행령을. 이해하셨죠? 워낙 대주주 판단 기준이 민감하니까 요 관련된 10억을 최대 주주가 아니면 내 거 혼자만 갖고 따져라는 거를, 그죠? 12월 말에 공포했어요. 시행령인데,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작년부터,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로 내가 이 회사 최대 주주가 아니면 나랑 엄마, 아빠, 배우자, 아들, 딸과 합치고 내 거의 시가로만 따져서 10억이 안 넘으면 대주주가 아닙니다. 양도세 안 냅니다. 이건 어마어마한 개정입니다. 최대 주주라면 합산해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. 친족의 범위가 바뀌는 건 이따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14번에 가서 뭐 비사업용 토지가 여러분 중과되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. 우리 소득세에서 세율이 1200이 1400, 4600, 5000 똑같은 세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나머지들 별로 안 해도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이 15번 똑같죠. 간주임대료, 임대보조금 2.9가 국세기본법인가 소득세도, 법인세도, 부가세도 다 2.9입니다. 그 다음에 19번에 용역 제공자, 스포츠 강사, 트레이너한테 돈을 주시면 이분들에 대한 자료도 국세청에 내셔야 됩니다. 이분들이 소득세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. 뭐 캐디분들, 대리기사분들, 간병인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뭐 양도세 감면이다 이런 거 뭐 제가 어설피 할 말도 아닌 것 같고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에 125에 29번 농어촌이나 고향주택은 양도세에서 빼거든요.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시고요. 31이 근로장려급이라는 제도는 거의 매년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게 소득세,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뺀 소득세 관련된 얘기들이었고요.